네, 11년 7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온전히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텐데요. 하지만 완벽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전례상을 보면 실패한 사례도 흔하다 보니까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호가 과연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11년 7개월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오늘 그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어떤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끝나고 발사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단계적으로 준비할 게 더 남아 있는 건가요? 거의 다 이제 준비는 완료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아마 현재 이 시간에는 아마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예. 아마 조만간 한 2시 30분경 예. 오늘 4시 예정된 발사를 계속 할 건지 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선 뭐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또 누리호의 연료 그리고 산화제가 발사 1시간 20분 전에 주입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 예.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호에서 쓰고 있는 추진제가 이제 보통 연료와 산화제를 합해서 추진제라고 그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산화제가 있어야 태워주니까 예. 그래야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큰 추력이 나오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료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케로신이라고 그걸 이제 등유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등유 계열의 로켓유고요. 네. 그리고 산화제는 뭘 쓰고 있냐면은 액체 산소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산소는 보통 기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얘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하 183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3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저 발사대 밑에는 지하 3층으로 구성된 방이 있어요. 예. 거기에 방이 한 50개 이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걸 이제 극조온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들이 거기 잔뜩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입을 할 때 예. 뭐 연료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연료는 그냥 저장성 그러니까 네. 그냥 대기 온도에서 액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액체 산소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 이제 마이너스 183도씨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그 산화제 탱크를 냉각을 시켜 놓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냉각을 시켜놓고 들어가면 대기 온도가 아무래도 한 15도, 20도 되니까 네. 아무래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액화산소가 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보면은 산소를 그 산화제를 공급할 때 예. 계속해서 모락모락 연기가 납니다. 하얀 연기가. 그게 이제 액체 산소가 기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이게 계속 기화되면은 빠져나가죠, 산화제가. 예. 그럼 네. 원래 우리가 실어야 되는 게 한 126톤의 산화제가 필요한데 예. 실제로 도중에 빠져나가니까 발사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걸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구름이 많으면 낙뢰 위험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기를 띤 그런 낙뢰, 그 번개를 칠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닌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 근데 현재는 뭐 지금 고흥 일대에 구름이 그렇게 많이 껴있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네.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사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인공위성을 하도 많이 쏴대니까 예. 여러 네. 나라에서 그래서 인공위성의 그 잔해물들 뭐 아니면 발사체 잔해물들이 우리가 이번에 3단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예. 3단은 사실은 인공위성하고 같이 우주에 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잔해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이제 굉장히 작은 으로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스페이스 디블이라고 그러는데 우주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발사할 때 그 경로상에 궤적상에 그런 것이 충돌할 염려가 없는가 예.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또 예. 특히 국제정거장도 지금 한 400km 상공에 있고요. 예. 그러면 우주인들이 한 6명 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텐궁이라고 네. 그쪽도 지금 3명이 우주정거장이 가 있습니다. 예. 중국 우주정거장이. 그러면 예. 거기도 역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 모든 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쏘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날씨나 어떤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통해서 우주,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어떤 물체들과 충돌 가능성이 3단 추진체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여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 해서 그렇죠. 2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 발사관리위원회가 4시에 발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말이죠. 2시 반에 그 4시에 우리는 발사를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1시간 반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아마 이제 2시 반 정도에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결정을 했다. 발사를. 그럼 이제 바로 연료하고 산화제 주입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만일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으면 스탑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뭐 추진제를 주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주입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추진제 주입을 할 때 보면은 얘가 이제 경로상에 보면 뭐 밸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구성품들이 만일에 이렇게 누설이 생기거나 예. 그렇게 되면 스탑 시켜야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발사를 하겠다고 예정을 해놓고도.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발사 1초 전에 예. 1초 전에 네. 스탑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기억하기는 인도에서 예.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를 예. 그건 좀 큰 발사체입니다. 네. 그걸 쏘다가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예. 네. 마지막 1초 전에 스탑했었죠. 아. 네. 그럼 이제 스탑하면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만일에 바로 풀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면 뭐 조금 있다가 해결해서 푸는데 예. 만일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부터 28일까지 오늘이 안 되면 28일까지 계속 발사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제 만일에 발사를 하는 거고요. 만일에 그보다 큰 문제라 네. 뭔가 수정이 많이 가해져야 된다. 네네. 그럼 이제 발사가 거기서 이제 캔슬 완전히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발사 일정을 잡아야죠. 처음부터. 막판까지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네요. 그건 뭐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만 알고 있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누리호의 주요 재원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탑재 중량은 1.5톤입니다. 이게 중형 세단 한 대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총 중량은 몸무게 70kg 성인 약 2,860명에 달할 정도 200톤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최대 직경거리는 경차 길이와 비슷한 3.5m고요. 총 길이는 15층 아파트 높이와 비슷한 47.2m. 그리고 추력은 무려 300톤급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1.5톤의 실용위성을 600km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누리호가 지닌 우수한 성능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누리호가요, 지난 2018년 11월에 시험 발사체 발사를 성공했고 또 올해 3월에는 1단 종합 연소 시험을 했는데 그것도 성공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발사도 좀 성공적이라고? 2018년에 한 거요. 그냥 저희가 75톤급의 엔진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큰 엔진 하나 개발하는 게 뭐 시험하는 게 수도 없이 시험을 합니다. 지상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018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5톤 엔진을 개발해서 그것이 그 한 추진 단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한 거, 일종의 사운딩 로켓 개념으로 시험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그 75톤 엔진의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미 부품 레벨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엔진도 로켓 엔진이 뭐 예를 보면 연소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연소기라는 건 뭐냐면 연료하고 산화제가 들어가서 이제 혼합을 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고온 고압이 되면 이제 예. 높은 추력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연소기도 있고 또 이러한 연료와 산화제를 이게 연소기 안에 뿜어주는 그런 그 구성품 인젝터도 있고 거기에 펌핑을 해주는 터보 펌프라는 것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연소 시험들을 대부분 구성품 레벨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전체 엔진 시험을 하고 시험 발사체라는 건 아예 75톤 엔진을 토탈리 검증을 하는 최종 단계의 검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지상 시험을 하는데 얘는 이제 실제로 한번 75톤 엔진 하나를 가지고 예. 비행 시험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뭐 3월에 1단 네. 엔진 했다는 건 이거는 또 다른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쉽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1단이 지금 75톤 엔진을 4개를 묶었어요. 네. 4개를 묶었다는 얘기는 75 곱하기 4니까 300톤의 추력을 갖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클러스터링 한다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리스크가 꽤 크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로켓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북한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데 네. 이 보면은 뭐 그 로켓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트라이얼 앤 에러 기술이다. 시행착오의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설계 도면 가지고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2개는 되고 또 하나는 안 되고 이런 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을 해도 예. 가끔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고도의 네네. 과학이네요.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 누리호의 발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연료 탱크 충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료 산화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연료와 산화제를 우리가 이제 추진제라고 부른다. 네. 이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막 TV를 켜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연료 탱크를 충전하고 연료 산화제를 주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틀린 말인데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요? 얘기하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와 산화제가 있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연료는 등유, 뭐 쉽게 얘기하면 등유인데 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캐로신이라고 예.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산화제가 있고요. 이거는 액체 산소고요. 그러면 연료하고 산화제를 합해서 추진제라고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추진제 탱크 그러면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연료 탱크 따로 있고 산화제 탱크가 따로 있고요. 예, 예. 이제 우리가 풀리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는 그냥 우리 대기 온도에서 그냥 액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런 걸 이제 저장성 연료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산화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가 대기 온도로 되면 완전히 기화돼서 예. 이제 기체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산화제를 주입할 때 예. 일부는 대기 온도 때문에 굉장히 기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실제 발사대 밑에 저런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사대 장비만 보통 우리가 설치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네. 저 단계는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립니까? 저 예, 예. 추진제 예, 예. 주입하는 주입하는 데 단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산화제하고 연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자동차 보면은 자동차가 연료하고 산화제 산소가 있으면 예.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스토키오메트릭 레이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료하고 산화제가 가장 적정하게 혼합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연료 1에 산화제가 2.6이 동시에 들어가요. 비율을 말씀하시는 비율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연료는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 게 한 56.5톤 정도 되고 예. 산화제는 126톤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182톤이고요.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체 무게가 잰 게 200톤이니까 91%가 연료하고 산화제 무게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얘가 동체 이런 거, 탱크 이런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왜 어렵냐면은 무조건 탱크라든가 동체라든가 이런 걸 최신 소재를 써서 예. 무게를 줄일수록 우리가 인공위성을 더 무거운 걸 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죠. 오. 네. 탑재 중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탑재 중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탑재 중량을 똑같은 엔진을 쓰면 탑재 중량을 노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 전문 용어는 구조 중량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일에 구조 중량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가 200톤 중에 182톤이 연료하고 산화제니까 거의 91% 차지하잖아요. 예. 네. 그럼 9% 정도가 이제 구조 중량비. 그러니까 9%의 동체 무게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추진제다. 이런 예.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